안녕하세요. 미북입니다. S&P 500 지수가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했어요. 일반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하락을 조정장이라고 하고 20% 이상 하락을 약세장으로 정의하는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미 30% 이상 빠진 상황이었고 그나마 방어해주던 S&P 500만 올해 연초 고점부터 20% 이상 하락하며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이거 보시면 지금 역대 랭킹 2위에 랭크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S&P 500 기준으로 이 하락폭이 1932년에 있었던 폭락장 이후 가장 큰 하락세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90년 동안 이런 하락이 없었다는 말이고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역대급 시장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리스크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 TQQQ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도 악재만 가득했어요. FMC에서 0.75% 금리 인상과 각종 중요 매체에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들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마감했습니다. 경기 침체 관련해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미국 GDP 성장률에 관한 그래프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만약 6월 29일 날 발표하는 2분기 성장률도 마이너스가 나온다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인 건데 이러면 공식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예요. 현재 여러 경제 지표들이 경기 침체 현상을 가리키고 있고 최근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 또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반영돼서 주가의 하락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그럼 증시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제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경기 침체가 동반한 약세장은요, 고점에서 바닥까지 하락률이 평균 43.2%에 달하고, 기간은 평균적으로 1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가 없고 약세장만 진행될 경우에는 고점에서 바닥까지 하락률이 평균적으로 27.4%이고,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로 훨씬 짧습니다. 만약 지금 경기 침체 없이 지나간다고 하면 이미 하락률과 기관에서 이번 약세장은 거의 막바지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거고 GDP 지표 유의 깊게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 침체 관련해서 지금 의견차가 굉장히 다양해요. 낙관론이랑 비관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고 좀 딥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결국 추후 발표되는 데이터들이 말해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중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리스크 관리 강조드리고 있는데 관련해서 꿀팁 아닌 꿀팁 소개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실제로 제가 활용하고 있는 매매 방법이고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정가나 시장가 매매 외에도 이 LOC 매매랑 스탑 매매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은데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에 활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LOC 매매부터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종가 기준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LOC 매수로 TQQQ를 30달러에 100주 걸었다고 치면 바로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날 TQQQ 종가 기준으로 체결이 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TQQQ가 31달러로 마감했다면 30달러보다 높으니까 체결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30달러보다 낮은 29달러로 마감했다면 그러면 29달러로 100주가 체결되는 거예요. 설정한 가격이 종가보다 더 싼 가격이면 매수해 주는 거예요. 반대로 LOC 매도는 설정한 가격이 종가 가격보다 더 비쌀 경우에만 매도 체결이 됩니다. LOC 매매 같은 경우는 내가 가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가격일 때만 체결된다는 장점이 있고 반대로 종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더라도 체결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 점 유의하시고 결국 장중 좋은 타이밍에 매매하는 게 베스트지만 미국 시차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LOC 매매 걸어 놓으면 종가 기준으로 알아서 체결되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위아래 포지션 모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고 이 LOC 매매를 잘 활용하신다면 투자 방식 또한 유연해지니까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탑 매매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매도에만 존재하는 매매법이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손절 가격을 정하면 알아서 그 가격에 손절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은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벗어나면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되는데 이게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서 누구나 손절은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탑 로스를 잘 활용하시면 손절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스탑 매매는 이제 스탑이랑 스탑 리미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스탑 같은 경우는 손절할 가격만 지정하면 그 가격을 이탈했을 때 알아서 시장가로 매도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스탑 리미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 손절 가격과 지정 가격 이렇게 두 가지 지정해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스탑과 스탑 리미트 중에서 뭘 선택하는지는 성향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손절 가격에 도달했을 때 수량을 처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스탑으로 하시면 되고, 가격까지 신경 쓴다면 스탑 리미트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가 매매와 시장가 매매 외에 이 두 가지도 잘 활용하시면 감정에 휩쓸린 매매가 아니라 전략과 계산에 의한 투자 결정이 가능해지고 리스크 관리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주문 방법은 키움증권 기준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지만 웬만한 증권사에서 다 지원하니까 반드시 키움증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가와 시장가와 마찬가지로 프리장에 주문해 놓으면 본장까지 이어지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TQQQ 한번 볼게요. 정확성을 위해서 QQQ로 먼저 보고 TQQQ에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QQQ 일봉 차트예요.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 이런 중기 하방 추세에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최근 단기적인 이런 상승 추세에서 CPI 결과가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전환한 상황입니다. 최근 급락이 진짜 엄청났습니다. 단기 고점 대비해서 거의 14%가 빠진 건데, 이게 TQQQ로 보면 40%가 넘게 빠진 거예요. 2주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상승 추세 깨지고 나서 계속 해지를 토대로 한 리스크 관리 말씀드리고 있는데 리스크 감수 능력에 따라 진행해 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역대급 시장이라 어떻게 하든 많이 답답하시고 어려우실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 반등하는지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확한 반등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볼 때 지금 단기적인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에 있어요. 이 중기 추세 하방이 주는 의미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올해 초부터 6개월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다섯 번이나 지지해준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지해줄 확률이 커요. 저는 여기를 지지해줄 확률이 현실적으로 한 7할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거 깨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엄청난 패닉셀이 동반될 거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시장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중기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도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노란색 선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인데 보시면 이렇게 계속 저항으로 작용하다가 여기 뚫고 쭉 올라갔던 것처럼 주가가 이 근처에 왔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점 라인이랑 고점 라인 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방으로는 한 3%, 상방으로는 한 20%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TQQQ 한번 대입해 볼게요. 하방으로는 9%니까 한 20달러 정도, 상방으로는 60%니까 36달러 부근이 되겠네요.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크고 이건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중기 하방 추세를 지지할 확률이 7할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탈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20달러를 이탈하게 되는 건데 과거에 이랬던 경우처럼 꼬리 달고 올라올지 아니면 진짜 이탈인 건지 이것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탈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추가적인 악재가 더 나와야 이탈까지 이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시장 상황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술적인 반등 수준에만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 증시가 약세장에 벗어나서 찐반등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그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계 경제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까지 모든 변수들이 결국 전쟁의 종결로 방향성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니까 리스크 관리 계속 진행하면서 이 역대급 시장 같이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장 휴장입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